2부에서는 아까 그러한 새로 등장한 AI에 의해서 사회가 좀 어떻게 변화되었고 또 변화될 것인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2020년인데 이미 AI 경제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대 플랫폼들 이런 것들을 해외에서는 빅9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주로 미국 기업들이 있고 이렇게 중국 기업들인 텐센트하고 알리바바가 하나 더 있습니다. 2개, 바이두 3개가 있고 나머지 6개는 미국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이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고 이제 AI까지 개발을 다 한 거대 AI 플랫폼 기업입니다. 사실 근데 이런 기업들이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 삼성전자보다도 다 큽니다. 그래서 이미 경제를 AI 플랫폼이 다 장악을 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은 다 AI가 사실 운영을 합니다. 실제적인 일을 AI가 하고 그 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AI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보셨던 알고리즘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의 가치는 데이터에서 가치가 나옵니다. 그 데이터에서 뭐 지식을 얻고 그 지식으로 이제 어떤 사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AI 플랫폼 경제 시대에는 단어를 정리하겠습니다. 데이터가 우리 이전에 이제 사우디에서 나왔던 석유, 원유에 해당하고요. 거기서 뭔가 유익한 거, 돈이 되고 뭐 유익한 걸 뽑아내는 그런 기술이 우리 AI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AI는 정제하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강한 AI가 나오면 다 하겠죠. 근데 지금은 한 가지밖에 못 하니까 한 가지를 뭘 뽑아낼지를 알고리즘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AI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데이터가 많다고 다 이기는 건 아닙니다. 이 정제 기술이 또 좋으면 상당히 또 유익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데이터가 적다고 빨리 따라잡자고 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무리 해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규모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이 정제 기술을 가지고 따라잡아야 되지 않나. 이게 저희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얘들은 정말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너무 커져서. 뭐 나라보다도 커졌는데요. 뭐 그래서 플랫폼이 결국에는 시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에 가야 내가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지 플랫폼을 안 쓸 거야. 이래선 답이 없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경제권이 다 많이 변했다. 그래서 자라난 세대는 딱 이걸 인지하시고 이쪽에서 무엇인가 내가 할 것인가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어떻게 됐냐. 사회 전체도 사실은 우리는 잘 안 보이지만 생활의 대부분이 AI가 결정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뒤에 보시겠지만 여러분이 보고 계신 그런 동영상, 그게 유튜브든 넷플릭스든 AI가 알아서 이렇게 골라주는 겁니다. 그 뒤에 이제 AI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만 그러냐. 우리나라는 비교적 덜하지만 미국에서는 이게 이제 기업에서 이런 걸 분석을 합니다. 세법 때문에 매출이 분석했나? 광고를 잘한 건가? 개인도 내가 이게 비만 때문에 돈이 도대체 얼마가 나가고 있나? 그리고 채용 보고서에서 딱 봤을 때 보고서만 보자마자 인사평가를 하는 거죠. 이 사람 성차별할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의사결정할 때 이제 어떤 회사에서 넣으면 내가 이 기업이 맞나 틀리나. 그러니까 어떤 개인의 중요한 판단의 대부분을 또 AI가 해주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뒤에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겉으로 안 드러나서 잘 몰랐을 뿐이지 그 뒤에 어떤 우리가 이용하는 많은 스마트폰의 앱 뒤에는 다 AI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생활 환경의 대부분을 AI가 좀 결정하는 AI 사회에 우리가 처해 있다. 그래서 알고리즘이 뭔지 알고 어떻게 될지 알고 이렇게 우리 권리를 찾아야 되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2015년에 이제 구글 포토라고 아까 저희가 AI로 뭘 인식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동으로 이제 사진을 갖고 이제 분류를 하는 앱입니다. 근데 떡하니 어떤 사람이 사진 올렸더니 흑인인데 고릴라라고 AI가 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어떤 연구소에서 조사했는데 미국의 경찰서에는 범죄 예방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어디가 우범지대고 언제 범죄가 일어날 확률이 몇 프로다. 그래서 경찰들이 고기만 순찰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걸 조사했더니 이게 편견이 많더라. 그러니까 경범죄를 많이 잡는 뭐 효과가 있기 때문에 흑인 사는 곳을 우범지대라고 지정하면 거기 가서 경찰이 지키고 있으면 많이 또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음에 또 거기가 우범지대라고 확률이 높아져서 경찰이 더 출동하고 그래서 흑인들에 대한 편견이 이런 우리 그 범죄 예측 AI에 내재돼 있더라. 그런 결과가 나왔고
이런 것도 뭐냐면 사진 알아보는 AI인데 흑인 사진을 공부를 덜 시킨 거예요. 백인 사진만 공부시켜서 백인은 잘 알아보는데 흑인을 못 알아봐요. 얼마나 못 알아보면 흑인을 사람이 아니라 고릴라라고 지금 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걸 이제 알고리즘 만드는 사람의 의견이 많이 또 반영되고 편견이 반영되기 때문에 성차별 가능성도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 구분인데 뭐 여자는 뭐 이렇게 좀 페널티를 주고 이런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이 이미 미국 사회에 쓰이면서 많은 부작용이 좀 보고가 되고 있다. 그래서 근데 우리는 사실은 아직은 좀 덜 쓰고 있지만 이전에 우리 기사 찾아보시면 네이버가 검색을 했는데 자기가 운영하는 쇼핑몰만 위에 올려놓고 검색 알고리즘에서 또 이런 좀 조작을 한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대부분의 그런 우리가 쓰는 그런 앱이나 서비스가 인공지능으로 좀 움직일 건데 문제는 그 인공지능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인공지능한테 좀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움직인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 우리가 있고 그걸 알아서 그 우리 의견을 반영해서 그럼 좀 이렇게 차별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걸 막아야겠죠. 그래서 현재도 AI 경제와 AI 사회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는 뭐 과학잡지엔 옛날부터 있던 그래프인데 이렇게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컴퓨터 어떤 칩이 작아지는 속도 그리고 컴퓨터 칩 하나에 이제 그 트랜지스터라고 부르는데 이제 아까 뭐 그게 많을수록 계산을 잘합니다. 그 컴퓨터 칩 하나의 트랜지스터 수가 증가하는 건데 이게 계속 좋아지더라. 그러니까 이게 2년에 2배 정도씩 계속 좋아집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좀 나이 드신 분은 우리가 애플2 이런 거 쓴 지가 한 40년 전인데 지금은 비교가 안 되죠. 이거보다 수천 배 좋은 걸 쓰고 있죠. 그게 이제 법칙으로 계속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그 속도로 진화하면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이거 갖고 뭐 하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럼 우리가 통제하기도 어려운 강한 인공지능이 언제 나올 거냐 이게 중요한데 이게 컴퓨터가 발달하는 속도로만 보자면 여기 2045년 정도면 컴퓨터 칩 하나에 사람 뇌에 있는 숫자만큼의 사람 뇌에 있는 신경세포 숫자만큼의 트랜지스터가 담깁니다. 그래서 컴퓨터 칩 하나가 사람 뇌를 흉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이 일반적인 예측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빨리 AI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2045년이면 사람 수준의 인공지능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보면 아까 이제 AI가 이미 아까 제가 이제 우리 경제 사회에 침투했다고 했는데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벌써 몇 년 안 됐습니다. 지금 2020년 요 시기가 중요한 게 2015년만 해도 아마존이라는 회사의 회사 가치가 3천억 달러였습니다. 이것도 크죠. 한 근 400조니까. 근데 최근에 아마존의 회사 가치가 이제 이게 586 그러니까 1,800조, 근 2,000조까지 늘었습니다. 불과 5년 사이에 이제 뭐 4-5배가 돼버린 거죠. 근데 이게 아마존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애플은 원래 잘 됐지만 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도 마찬가지로 옛날에 한 600조짜리가 1,800조 되고 그래서 이전하고 불과 몇 년 안 됐습니다. 이제 5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천지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아마존의 발전사를 좀 요약한 그래프인데 아마존 우리가 잘 아시는 알렉사 뭐 해봐 우리 KT 기가진이처럼 말하면 알아듣는 아마존 스피커가 2014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2015년부터 거의 본격적으로 인공지능 회사로 변화해서 지금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죠. 그래서 얘가 이전에 인공지능 회사가 아닐 때였다가 인공지능 회사로 변모하면서 회사가 5배가 커버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생각을 하지 말고 지금 2020년 순간은 상당히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리 5년 전보다 5배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시기다. 그래서 반면에 여기 이전에 아마존보다 더 컸던 엑슨모빌이라고 하는 세계 최대 석유 회사는 지금 그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미 경제가 완전히 어떤 AI 회사는 5배가 크고 일단 기존 기업은 반토막이 나는 그럼 10배 차이가 난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달라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아까 2045년이면 긍정적으로 우리가 사람 수준의 트랜지스터 칩은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나온들 사람처럼 나올 것이냐? 그래서 꼭 그렇지는 않다. 그러니까 사람의 뇌 연결수만 보자면 이런 연결수는 그 2045년에 거의 달성 가능한데 이게 연결이 이제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아까 저희 후배인 하버드 한 교수가 하는 거를 보셔도 그게 뭐 그 컴퓨터를 훨씬 단순하게 연결을 해놨습니다. 근데 그 연결이 사람 뇌 구조는 엄청나게 복잡하게 연결돼 있고요. 그리고 그게 움직이는 게 그 컴퓨터처럼 껐다 켰다가 아니라 뭐 껐으면 중간 값도 나오고 좀 복잡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단지 연결은 2045년에 비슷하게 되는데 동작하는 방식이 훨씬 복잡하고 또 끝에 가면은 또 이거는 그 칩이라는 건 이제 전기 기판 꽂아서 이렇게 조용 안에만 있는데 사람은 뭐 이게 자연에 노출된 존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훨씬 다양한 것을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전제 때문에 이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칩이야 뭐 손정희 사장이 예측하고 이런 구글의 전문가 예측하는 것처럼 2045년에 될 수도 있지만 이런 복잡성 때문에 조금 더 걸릴 것이다. 그렇더라도 한 50년에서 100년 사이 안에는 사람을 뛰어넘는 이런 강한 인공지능이 나올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두 가지를 말씀드린 게 지금 이제 AI 시대고 지금과 비슷한 AI 시대가 적어도 30년은 계속 된다. 그러니까 현재를 잘 인식하면 30년까지는 우리가 좀 예측하면서 좀 삶을 좀 영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이 호모 데우스라고 기술이 지금은 얼마나 발전한 거냐. 이게 데우스라는 건 신이란 뜻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호모 사피엔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전 호모 사피엔스라는 책을 썼는데 그 다음에 이제 2018년 정도에 호모 데우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술이 발전해도 너무 발전해서 기술이 사람을 신처럼 만들 정도로 발달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기술은 기술인데 사람이 좀 이용하는 도구가 발전한 거지 사람이 사람을 뛰어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까 순전히 기계가 이제 어떤 사람을 뛰어넘는 것도 있겠지만 사람이 아까 이제 자기 뇌에다 뭐 집어넣고 뭐 유전공학으로 변형해서 사람이 이제 뭐 이렇게 뭐 아주 오래 살고 뭐 이렇게 머리도 엄청나게 좋아지고 이런 일은 더 빨리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술이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좀 우리가 지금 믿는 어떤 종교를 막 좀 대체해서 기술을 더 믿는 이런 것이 이제 기술 인본주의라고 불리는데 아까 보셨듯이 세계의 모든 기업과 부를 가진 사람들은 다 기술 인본주의입니다. 다 AI를 더 개발해서 사람을 신처럼 만들 거야 이러고 지금 달려가고 있고 그리고 하도 세상이 복잡하다 보니까 어떤 주위 사람의 말보다는 우리가 이전에 이제 네이버가 나오고 나서 어떤 좀 연배 있으신 분 전문가 말보다는 검색해 보듯이 그냥 데이터를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술과 데이터가 너무나 이제 좀 중심에 우리 믿음의 중심에 와 있는데 그리고 그걸 갖고서 우리가 이렇게 신처럼 되고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뭐 우리가 신처럼 되고 뭐 미래에 행복하게 지는 건 우리가 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게 달려 있는데 문제는 기술을 잘 개발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무조건 개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인 대중들이 이런 기술에 대해서 이해하고 같이 이제 밸런스를 맞춰주지 않으면 도대체 모두를 위한 기술이 되진 않을 거다. 그래서 모두를 위한 기술이 되려면 일반 이런 대중들이 AI와 기술에 대해서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적으로만 보자면 지금 인터넷이 아까 보셨듯이 불과 처음 인터넷이 되게 붐이 일어난 게 한 90년대 중반이거든요. 그로부터 한 20년 사이에 아까 세계 최대의 기업들이 대부분 인터넷 기업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인터넷하고 AI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이 있는데 인터넷도 거의 모든 분야를 다 바꿔버렸죠. 아까 그래서 이제 플랫폼 기업이 다 가져갔는데 AI도 이 인터넷보다도 더 큰 기술입니다. AI는 아직 인터넷이 바꾸지 않은 모든 것을 금방 바꿀 기술이다. 그래서 인터넷은 어떤 중심이 아니라 유통이나 무슨 뭐 홍보나 이런 거부터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너무 커져 버리니까 이제 다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기존 산업의 주변부에서 중심부로 슬슬 서서히 먹어 들어와서 한 거고 또 하나는 AI, 그러니까 인터넷은 어떤 기술로 볼 때는 별 기술이 없습니다. 그냥 코딩 프로그래밍을 잘하면 됩니다. 그냥 주입식으로 잘하면 되고 대신에 이걸 어떻게 돈을 버냐 요거를 찾아내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모델은 이미 있는데 여기 좀 부족한 거를 보완해줘서
개편하는. 그래서 우리가 상대하는 이제 고객들이 지금 사는 방법을 바꿔버렸죠. 옛날에는 우리가 뭐 큰 시장 가서 물건을 샀는데 지금은 다 그것보다는 스마트폰 구매하듯이. 그래서 인터넷은 한 20년에 걸쳐서 삶을 바꾸긴 바꿨는데 어떤 아주 핵심을 바꿨다기보다는 더 효율적으로 바꾼 그런 기술이다. 근데 AI는 그것도 다른 것이 시작하는 순간 나오면 그 산업이 뒤집힙니다. 알파고가 나와서 바둑계가 확 바뀌었듯이. 근데 이번에 뭐 자율주행차가 나오면 자동차 업계가 다 바뀝니다. 그 만든 놈이 승자 독식으로 다 가져가는 싸움인데 하여튼 시작할 때부터 알파고부터 그냥 산업의 중심에서 그냥 혁명적인 그런 기술로서 전통 산업을 바꾸는 기술이 돼버렸고 이거는 되게 어렵습니다. 아직도 1년에 논문이 한 7, 8만 건이 나오고 계속 발전하고 있고 아까 보셨듯이 우리가 강한 인공지능을 만들고 싶은데 그러기엔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도 응용수학하고 컴퓨터 과학으로 계속 연구 개발하는 그러니까 한 6개월 지난 이렇게 그 암기한 지식이 필요 없습니다. 계속 만들어야 되는 R&D가 필요한 기술이 중요한 거고 그렇게 기술이 중요하다 보니까 누가 한꺼번에 만들어서 독식할 수가 없고 아까 뭐 하나 만들기 어렵지 않습니까? 분야별로 이걸 잘 만들어서 분야별로 이렇게 승자가 하나가 아니라 분야별 승자가 나오는 그런 기술이더라. 그래서 AI는 우리 눈에 지금 대중들이 잘 모르시는 게 잘 안 보이니까 AI는 지금 기업들에 적용돼서 뒤에 돌아가지 앞에는 우리가 이제 그 AI 스피커밖에는 잘 모르시지만 뒷단은 이미 다 AI가 되고 있다. 그래서 근데 나오는 순간 아까 인터넷 회사가 나오는 순간 뒤집어졌듯이 AI가 개발이 되면 또 그 분야가 뒤집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AI는 인터넷보다 훨씬 더 핵심적인 기술이고 인터넷이 20년 걸리는 일이 한 5년이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2020년부터 2025년 사이에 모든 산업 분야가 AI 위주로 바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간단한 샘플인데 지금 실제로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나 플랫폼 회사가 옛날에는 이렇게 운영됐습니다. 이제 여기 우리 서버라는 큰 컴퓨터가 있고 사용자가 앱으로 이렇게 치면은 뒤에서 데이터가 쌓이는데 실제로 그 처리하고 응대는 사람이 했습니다. 아까 프로그래머가 하든지 콜센터 직원이 하든지.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 이전에 네이버 초기에 뭐 연변이나 뭐 이런 콜센터에 이게 직원들이 한 5천 명이 근무하면서 뭐 하면은 이제 서비스를 개선해 줬는데 인공지능은 그런 게 아니라 한 번만 요 직원 역할을 하는 놈을 만들면 얘가 쌓이면 계속 공부해서 더 똑똑해집니다. 그래서 요 운영 직원이 필요 없습니다. 단지 AI를 만드는 직원이 필요하죠. 그런 것의 샘플이 대표적인 회사가 요새 뉴스 보시면 좀 나왔는데 틱톡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틱톡이라는 회사가 중국에 있는 회사인데요. 원래는 그 뉴스를 추천해주는 회사였습니다. 우리 지금 아직도 뉴스를 네이버나 뭐 이렇게 검색으로 보시는데 중국은 뉴스를 이 회사가 만든 오늘의 헤드라인이라는 앱으로 그냥 이 앱으로 보는데요. 모든 사람한테 알맞는 뉴스를 자동으로 인공지능이 추천해 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켜면 다 다른 게 나옵니다. 그러더니 이제 이 회사가 젊은이들을 공략하는 짧은 이렇게 동영상을 15초짜리 동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서로 공유하는 이 틱톡이라는 앱을 만들었는데 이게 너무 인공지능을 잘 만들어서 딱 보면은 진짜 보고 싶은 게 계속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중국 같은 경우에 한 번 딱 이 틱톡을 이 앱을 켜면 3시간 봅니다, 사람이. 그런 식으로 이제 중독을 시킬 정도로 했는데 틱톡 운영을 만약에 옛날 방식으로 했다면 직원이 한 10만 명이 해야겠죠. 뒤에서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인가? 근데 틱톡 회사를 저희가 이제 3년 전에 갔는데 그때도 틱톡은 본사에 프로그래머만 5천 명 있고 아까 이렇게 운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은 그 인공지능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인공지능이 몇 년 뒤에 계속돼서 개선이 되면서 그 아주 개인의 취향을 사람이 한 3-4번만 넘겨보면 딱 파악을 해서 그 사람이 재밌는 걸 던져주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틱톡 인공지능 뭐 알고리즘의 샘플인데 그 영상을 보면서 영상을 인공지능이 분석을 해요. 이 영상은 뭐 백인 여자가 무슨 말을 하고 있고 대쪽이 달려 글을 보고서 이제 커피를 마시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이 올라온 영상의 내용을 파악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요걸 갖고서 사람이 어떻게 봤나를 인공지능이 이렇게 던져보면서 우리가 탐문 조사하듯이 탐문을 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과정으로. 그래서 인공지능이 사람들이 올린 내용 중에서 재밌는 내용도 잘 설별하고 그리고 이제 보는 사람들한테도 이 사람이 계속 볼만한 내용만 잘 던져주게 뒷단에 그 인공지능을 너무나 잘 만들어서
이제 틱톡이 이렇게 성공했고, 그래서 뉴스 한번 더 검색해 보시면 이번에 이제 틱톡을 이제 트럼프가 중국 회사인데 미국에 팔아라 해서 이제 인수하는데 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넘겨줄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걸 갖고서 이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틱톡 이 회사는 요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해서 만들어진 회사 중심인 회사고, 그럼 여기서 퀴즈가 틱톡 회사가 만든 지가 뭐 한 3년 됐거든요. 회사 가치가 얼마이실 것 같아요? 예, 100조 원입니다. 100조 원. 그래서 보셨듯이 인공지능 하나 잘 만들면 요새 뭐 1, 2조도 아니고 뭐 그냥 삼성 같은 게 하나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일 먼저 이제 이전에 이제 동영상 이제 보는 콘텐츠 쪽의 인공지능이 이 정도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분야별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쓰인다는 것은 기업에서는 일자리 측면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인공지능을 쓰면은 일단 사람의 이 지능, 머릿속의 인지 능력, 뭐 보는 능력, 계산 능력이 좋아지죠. 인공지능이 훨씬 잘하니까. 그리고 인공지능이 대신 아까 보셨지만 귀찮은 응대, 옛날에 사람이 골라주고 전화 받을 일을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이제 맑게 알아듣고 할 수 있고요. 인공지능은 이렇게 이제 기계에 접합이 되면 아주 정교하게 이제 우리 뭐 이건 보행 도와주고 이제 뭐 들어주는 이제 로봇인데, 이렇게 사람의 이제 실행 힘이나 뭐 이런 능력까지도 증강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기본 기능을 갖고서 적용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전에 못하던 일을 유연성이라는 건 다품종 소량 생산 같은 거, 우리가 이제 기계가 고정돼 있어서 못했는데 인공지능 탑재되면 기계가 막 아주 여러 가지로 변신할 수 있어서 배워서 하기 때문에 할 수 있고, 무지하게 빨리 하고, 그리고 아까 우리 제일 한국 기업이 세계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진출하기 어려운 이유가 거기 누구 공장장하고 감독을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확장성이 없는데 인공지능이야 뭐 이렇게 프로그램 카피해주면 되니까 막 확장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이 아주 복잡한 의사결정은 척척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 사람한테 대출을 얼마 해줘야 되나. 우리가 이제 이거를 사실 은행 직원이 상담해서 하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이게 알리바바라는 중국 회사의 자회사인 엔트 파이낸셜이라는 회사인데, 여긴 다 인공지능이 사용자 이렇게 상담 몇 번 하면 얘 대출 금액 500만 원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사람의 한계로 맞춰주지 못했다면 이렇게 개인별로 다 맞춰서 서비스를 해줄 수가 있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옛날에 못했던 어마어마한 걸 하고 있어서 인공지능을 도입하면 회사의 경쟁력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뒤에 보시겠지만 영국의 이제 근데 여기는 사람이 인공지능 말을 들어요. 대부분의 일은 인공지능이 하고, 이게 박스에 꺼내서 집어서 넣는 거 이런 것만 사람이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회사는 이제 알리바바 자회사인 중국의 알리페이 엔트파이낸셜인데, 이 회사는 이제 결제하고 대출, 그러니까 종래 이제 금융사가 은행이 하던 일을 해요. 근데 이 회사 만들어진 지 실제로 활동한 지 한 5년 됐거든요. 이 회사는 회사 가치가 얼마인 것 같으세요? 이 회사도 300조예요, 300조. 그래서 만들어진 지 몇 년 만에 인공지능 은행인데 지금 세계 한 5대 은행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미 적용이 빨리 된 분야는 일자리에서 인공지능이 중심적 역할을 하더라. 아까 인터넷 서비스뿐만 아니라 물류나 금융도 이런 식으로 아까 이제 물류센터에 저런 로봇들이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회사도 인공지능 회사가 아닐 때는 1.5조 원이었는데 인공지능 회사로 변신해서 10배가 뛰었어요, 주가가. 이런 식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어떻게 그러면 아까 사람의 인지 능력하고 작업 능력을 보강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오토데스크라고 이제 우리 설계 프로그램 하는 회사예요. 여기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뭐냐면, 사람이 언제 그림을 그리냐. 그래서 실제로 의자 디자인을 하는데 사람은 대충 영감이 떠올랐다. 이렇게 몇 가지 스케치만 딱 해주면 인공지능이 샘플을 그려봐요. 이렇게 몇백 개고 몇천 개고. 그래서 옛날 같으면 사람이 타수 작업으로 만들었지만 지금은 사람은 영감이 떠오르면 만들어내는 건 인공지능이 변형을 해서 마구 디자인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사람은 거기서 고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었으니까 작업 효율이 무지하게 올라가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또 저희가 이제 어디다 쓸 수 있냐면 작곡하는 거. 작곡자도 자꾸 자기가 해보고서 들어보고서 좋은 거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이나 창작 분야에도 이제 의외로 인공지능이 아주 강하게 쓰일 수 있고, 이미 이건 좀 상용화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there's a high growth in demand for medical robots around the world, and this market is just in its infancy. There's a lot of people around the world that suffer from hair loss. Over 1.2 billion men around the globe suffer from some form of hair loss. Alone in the United States, there's over 35 million men that have some form of hereditary hair loss. I think a lot of patients out there don't really understand hair transplantation or hair restoration. They may be thinking of procedures or results they've seen from many years ago. And the procedure of yesteryear has gone away. The new contemporary procedure that we can deliver with the ARTIS iX system is really cutting edge. It's a procedure that allows us to harvest from the back of the scalp without a linear scar. So instead of the old FUT or strip procedure, we're using the robot to take a smaller than a 1 millimeter punch device, a little tiny punch device, to punch out these little tiny grafts that contain 1 to 3 hairs, on average 2.2 hairs per graft. And after we take those out, then we could also, with the robot, make incisions. And now, with the latest and greatest system, we can actually implant using the robot. Hair restoration is a very particular aesthetic procedures. 좀 재미있는 샘플이어서 좀 보여드렸는데 이 아주 정교하게 해야 되는데 아주 귀찮기는 하고 어려운 작업 중에 하나인 머리 심기. 이게 머리 뒤에서 뽑아서 심어야 되는데 진짜 1mm도 안 되는 거에서 몇 가닥 뽑아서 심고 하다 보니까 진짜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이제 그것을 이렇게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어서 저렇게 이제 의사를 보조해서 의사는 대충 여기서 뽑아 그러면 아까 인공지능 로봇이 저렇게 들어가서 뽑아서 여기 심어 그러면 심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제품이 상용화돼서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는 이 하나의 샘플로 이제 앞으로는 분야별로 이런 것들이 나와서 사람들이 이제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하고 그런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잘하는 인공지능이 하는 세상이 된다. 그래서 뭐 이런 미래의 공장 프로젝트도 그렇고 뭐 미래 뭐 매장 프로젝트도 그렇고 사람이 이제 인공지능들하고 어울려 가면서 이제 일을 하는, 뭐 아까 이제 물류센터도 그렇고 아까 의사들도 그렇고 대부분의 직업은 이렇게 될 거다. 그리고 최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코봇이라고 이제 컬래버레이션 로봇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게 되면 이게 일의 질이 올라가죠. 당연히 뭐 사람보다 훨씬 빨리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그때그때 가르치는 방식입니다. 이게 애자일 러닝이라는 게 인공지능을 빨리빨리 가르쳐서 빨리 적용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 사람이 다 없어지겠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최적은 사람하고 인공지능이 각자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라서 물론 이제 단순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어지겠지만 인공지능하고 일을 잘하는 사람은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서 유망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최근 연구 결과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파트는 중국에서 나온 리포트로 정리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중국에서 작년에 나온 리포트인데, 중국은 2017년에 커제가 그 알파고한테 진 이후에 인공지능에 올인을 해서 엄청나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단 뭐 한 몇십 배 이상 연구를 좀 더 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2017년부터 투자를 받았으니까 이제 3, 4년 지나서 이제 성과를 내겠죠. 그래서 2019년 후반에 나온 그 컨설팅회사 리포트인데 결론은 이런 거죠. 2019년에 이미 AI는 완전히 상용화돼서 모든 산업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게 현재 진행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체감을 못하지만 중국은 이제 모든 산업 분야에, 여기 보시면 뭐 제조업, 그리고 금융업, 교육, 그리고 헬스케어, 그리고 스마트 시티, 그리고 정부, 자율주행차, 모든 것에 이미 이제 다 들어가서 변화가 시작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 우리는 아직 시동도 안 건 것 같아서 한국 사람들은 더 좀 빨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두 번째 파트를 마치겠습니다.